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그냥 살자. 그냥 살자. 대충 해도 돼. 그냥 살자. 그냥 살아. 그래,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쏟아지는 이슈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살자 이 코너를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쌤 저희가 앞서 그 이현웅 아나운서 상시경이죠. 상시경과 함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의 접속자 수가 많은 건 누구 덕분이냐.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과찬이 말씀입니다. 아니요, 진짜로요. 쌤이 오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동접자 수가 확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 방송 예전엔 더 자주 하셨죠. 옛날에 많이 했죠. 예. 옛날에 그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다 늘 즐겨본다는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가셨고. 지금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나오셨죠. 저도 봤는데 그 방송 나가고 나면 선생님 진짜 진료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늡니까? 그건 참 한계가 있어서 진료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근데 그렇게 방송에 정신과 의사들이 나가면 좋은 점이 사실은 정신과라는 게 진입 장벽이 처음에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마음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나오면 저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고 또 선생님 방송하는 거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저를 찾아오시면 큰일 나고요. 동네에 가까운 의원 가셔서 보시는 게 최상입니다. 아주 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네에 좋은 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럼요. 많으시니까 우리 쌤 방송을 듣고 우리 오늘 이 이슈앤피플을 듣고 한 번쯤 찾아가 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신다면 그럼요. 저희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방송으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쌤하고 나눠볼 이야기는 공감이에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로 이 공감을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그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 더 각광받네. 공감이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낄 수 있어야죠. 네.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맞아요. 리더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 성과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걸로 성과를 낼 수 있죠. 저도 직장생활 벌써 몇 년, 아무튼 14년 차, 5년 차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 역으로 말하면 가장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게 사람이고 그런 맞아요. 거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그렇죠. 받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근데 물론 회사라는 건 사적인 관계로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제 마음을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개떡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알아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응?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나 잘합시다. 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도 있고 세상에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공감 능력 뛰어나시죠? 저요? 네. 정신과 의사니까 막 대박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정신과 의사라고 다 공감 능력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진료실에서는 좀 흉내를 내는데 집에 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 오히려 같이 사시는 분한테. 집사람이 백화점 가서 행사가 중요한 이제 옷을 한 벌 샀죠. 중요한 날. 근데 집에 와보니까 뭐 맞지도 않고 밖으로 갔더니만 3번을 갔다가 못 바꾸고 왔대요. 뚜껑이 열렸잖아요. 누가요? 선생님이?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3번을 갔다가 옷을 못 바꾸고 왔으니까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니까 이제 막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 했다가 아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직원이 뭐 일부러 안 바꿔줬겠나 이딴 소리 하다가 그냥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직원 편을 들어주셨구나.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뭐 세상엔 꼭 맞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죠. 열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요즘도 그런 데가 있나. 다음에는 좀 좋은 데 가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 그러면 조용해질 걸 가지고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딴 소리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저런 실수를 한답니다, 여러분. 매일 합니다. 예. 매일 한답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공감이요? 네. 그건 뭐 여러분 아시잖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이해하고 그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행동하는데 반영하는 거죠. 그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런 거고 쉽게 말하면 그냥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되는 게 공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공감하고 동정하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누군가를 연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걸 우리가 동정심이라 그러죠. 네. 영어로 sympath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공감은 거기에 대한 정말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게 머리로 받아들인 거가 가슴으로 받아들인 게 좀 다르죠. 그죠? 가슴으로 그게 이해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소통이 될 때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정은 그럼 단순하게 뒤는 안 됐다는 감정이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예. 공감은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조금이라도 좀 노력하는 것까지 그렇죠. 공감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군요. 이 공감이라는 게 남자고 여자도 차이가 있습니까? 공감 능력에? 일반적인 거죠. 남녀 차이보다는 개인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훨씬 공감 능력이 더 크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케어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훈련들이 오랫동안 왔었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관계를 맺는데 더 소중하고 쉽고 공감 능력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하는 거죠. 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너무 남들에 비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하면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되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네. 그 관계 갈등으로 찾아오는데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경우는 있죠.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가 힘든 게 아니고 상대가 힘들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상대가 나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는군요. 그렇죠. 자기가 병원에 올 이유가 없죠. 그 말 맞아요. 네.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가끔 남편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다고 찾아오는 주부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아니 남편의 공감 능력에 떨어지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 학원 가서 배우면 됩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걸로 열받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 남편이 뭘 맛있는 걸 먹을 때 한 번도 먹어보라 소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나 혼자만 먹고 싶어서는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안 주려는 게 아니고 말을 하면 또 그래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네네. 한 번도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약간은 뭐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공감 능력이 본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너무 괴로운 분들은 문자로 좀 상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50원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우무정 0945로 공감 능력 관련해서 여러분 상담해 주시면 우리 신영철 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 책 보니까 막가파와 공주병이 있다. 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류가 참 많지만 네. 그 가운데 이제 성격 장애 측면에서 보자면 두 부류가 있죠. 흔히 요즘 유명해진 그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네. 사고치고 실실 웃고 나오는 인간들 있잖아요. 섬찟하죠. 너무 무섭죠. 쉽게 말하면 막가파죠. 이런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면 상대의 아픔이 느껴지잖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쥐어패고 뭐 하고 느낌이 없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가파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우리가 공감 말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사이코패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들인 일부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뇌에 정말로 그렇죠. 선천적으로? 뇌 기능 검사에서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물론 어린 시절의 환경과
훈련, 교육 이런 걸 통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성격적으로 봤을 때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네. 더 큰 문제가 네. 자기 애성 성격 가진 사람. 공주병들. 요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분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지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주병이라고 병칭을 하셨군요. 공감 능력이 자기한테만 가 있잖아요. 이런 환자들 보세요. 그럼요. 문제는 네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성격 장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가운데도 이런 자기의 성향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 괴롭겠네요. 밑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참 좋은데 네. 요 도가 지나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상대에 대한 애정과 공감이 없잖아요. 이러면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와, 쉽게 말하면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리더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룰 때 상대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도구로서.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높은 자리에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아요. 밑에 사람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가끔 사회적으로 우리 왜 갑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하는 건 많이 들어보는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좀 개인적인 왜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 뭐 그렇죠. 뭐 기업인, 정치, 우리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많죠. 그럼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저 사람들은 저게 갑질이 아니야. 모르는군요. 늘 하던 짓이잖아. 그게 상대방을 얼마나 곤란하게 하고 모욕을 준 행동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 이유가 없죠. 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자기를 위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한 공감을 키울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들어보면은. 아니 그럼 고칠 수 없어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쫄딱 망하면 알 수 있나? 그러기 전에 그래도 그분들이 갱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역할 난 잘 아니에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불편하면 희망은 있죠. 본인이 불편하면. 자기의 성격을 가진 분들도 가끔 보면 그 속에는 정말로 그 상처가 많이 있다고요.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죠. 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희망이 있죠. 내 속에 들어있는 병적인 열등감. 그게 잘 다독거려지고 그러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성격적인 이건 참 치료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예. 지금 9304님께서 문자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말에 공감도 해주고 남의 이야기에 집중도 잘 했는데 점점 갈수록 나에게 털어놓는 남의 고민 이야기에 집중도 어려워지고 듣기는 하지만 뭐라고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마 내가 처한 상황이 버거워서 남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공감 결여되는 그런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안 그러던 분 같으면 공감 능력은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근데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굳이 공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일에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면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초점을 자기에게 먼저 맞췄으면 좋겠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감 능력이 지나친 것도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감 능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 그런 간호사 한 명 본 적이 있는데요.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서 힘든 간호사. 왜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뭐 의사 나오는 드라마 보고 하면서도 와 내가 의사를 했으면 나는 매일 울다가 진료도 못하고 내가 환자가 됐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간호사 분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치게 힘들고. 네. 둘째는 천사표죠. 지나치게 환자한테 하다 보니 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요? 다른 동료들이 하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공감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공의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냉철한 이성은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가끔은 또 뜨거운 가슴도 필요하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밸런스가 참 균형이라는 게 그렇죠. 살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하는데 이성과 감성이 잘 녹아들어야 그게 공감 능력으로 잘 발현될 수 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0979님이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너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선을 좀 어떻게 그어줄까? 왜냐하면 공감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핵심이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들어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해. 네. 거절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착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보통 본인을 좀 먹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기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선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누가 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리낌이 없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편안해서 저거를 들어줘도 별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힘들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지나치게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어야죠. 지금 2249님이 별 하나 단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한테 착취당해봤어요. 평생의 군생활 탓인가 했는데 오히려 좁쌀만한 자제력을 준 듯했어요 하셨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자제력을 좀 배웠다는 얘기 말씀일까요?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세상을 아마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인 것 같고요. 군생활이라면 또 한시적인 것이니까 가끔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나 자기애가 지나치게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인간이 남편이거나 아니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면 적당한 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아내인 분 계시는데 6587님이 3, 4년 전 결혼 8년 차 정도의 와이프 감정에 공감 못한다고 시작한 싸움이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서로 한 발씩 와이프가 2발 양보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잘 지냅니다. 그때 무작정 들어만 주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감해서 한마디씩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머릿속은 아닌데 하셨어요. 그래도 이분은 진짜 노력하는 너무 좋은 남편이네요. 그렇죠? 이 두 분은 그냥 병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문자의 핵심은 공감하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들어만 주는 거 말고.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을 일단 이해는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공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요? 이해가 안 가도 공감해.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정말이라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인 작은 문제라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되어야 그다음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공감에 타인을 두지 않고 일단 나를 중심으로 먼저 그 능력을 키워나가란 말씀 이해가 계속하시네요. 되면 일단 내가 편안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인간은 저렇게 느끼고 저렇게 생각할까? 화가 나잖아. 그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일단 내가 화가 좀 덜 납니다. 그렇다고 그걸 좋아하라든가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덜 편안해지죠. 그럼 그다음에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단계니까요. 아내고 남편이라면 그래도 편을 좀 들어줘야 되니까 약간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저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공감하는 훈련이 들어보니까 어디 좀 배웠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언어화하는 것. 사실은 저는 언어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가끔은 언어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공감은 일단 이해가 선행돼야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좀 훈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럴 수 있어는 제가 그 얘기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너 입장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상대방이 그 얘기만 들어도 얘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구나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되려면 거기에 진정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그렇죠. 상대가 알겠죠? 그렇죠. 잠깐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오랜 관계를 통해서 알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정성이 들어있으면 진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아까 한 대 맞은 것 같이 번쩍했던 게 뭐냐면 공감이 상대를 위해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감하는 건 결국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지키는 일의 하나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게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감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위한 일이야? 이런 것처럼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요? 예.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만들어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유재석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유재석 씨가 워낙 착한 이미지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본인은. 그래서 본인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착한 척을 하자.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훌륭한 말이죠. 와닿았어요. 뭐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아이들 보면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잖아요. 맞아요. 이 칭찬이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게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삶의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지만 네. 때로는 못 걸을 수 있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 공통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습관이요? 네. 글쎄요. 고개를 막 격렬하게 흔든다든지.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많죠. 공감 능력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좀 좋게 보이게 되고 다 그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상대가 뭐라 그러든 맞아요. 뭘 하든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네요. 관계가 좋기가 좀 어렵죠. 네. 8037님이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건가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꼭 박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보내시면. 귀가 얇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 뭐 나쁜 건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행동이 예. 그거에 따라서 정말 계속 왔다 갔다 변한다면 예, 정말 예. 박쥐나 귀가 얇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자기 주관이 좀 없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폭넓게 듣고 판단은 본인 중심으로 본인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예.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게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문제가 된다면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그러면 할 때. 그건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 네네. 이 말 들으면 여기 가고 싶고 저 말 들으면 저기 가고 싶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뭐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살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쌤 공감 능력 키울 수 있는 뭐 팁, 훈련 그래도 하나만 좀 주세요, 쌤. 그냥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라고요? 네. 그냥 너무 공감하니까 그게 또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또 그걸 너무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내 삶의 너무 큰 부분이 돼요. 그냥 지금처럼 살되 남을 잘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져야 일단 돼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좀 편안한 사람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도 관심이 가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죠. 뭐 그걸 쉽게 말하면 공감이라고 생각이 났지 그걸 위해서 뭐 용을 쓰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매 시간의 결론은 그냥 살자로 나네요, 선생님. 책 제목을 굉장히 잘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나 자신이 편안해지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공감도 될 수 있으니 먼저 나 자신을 좀 편안하게 하자. 너무 쫓기면서 살고 앞만 보다 살다 보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가 이것도 좋지는 않죠. 근데 그렇죠? 또 이거 듣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해요? 나 자신을 먼저 편안하게 하래 이러면서.
기본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 훈련을 해도 공감 능력 안 커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에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내가 편할 때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거는 곤란한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선생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